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 언제 터져요? 언제 터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터졌다 그랬죠. 자, 경제 위기 중에서 위기인 지표가 뭘까요? 뭐가 문제가 생겨야지 이게 진짜 경제 위기다 라고 와닿을까요? 내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수, 가장 필수적인 내수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 중에서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품이 생길 수 있고 옷 같으면 안 사 입으면 돼요. 근데 먹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사 먹는 것도 외식도 동반 추락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보통 집밥 수요가 있고 외식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밥 안 먹으면은 나가서 사 먹는 거고 나가서 안 사 먹으면 집밥 수요가 늘어야 되죠. 그래서 필연적인데 그런 건데 이거를 줄이는 중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신호다. 제가 이 기사 많이 자르긴 했는데 진짜 이 기사가 워딩 세게 해가지고 미친 인간이 쓴 기사다. 왜? 저렇게 경기가 침체된 이유는 건설업 침체 때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가 싹 다 빼버렸는데 무슨 맨날 건설비가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놈의 건설 살려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든 건설 살려야 된다. 건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철근 씹어먹고 살 건가 무슨 철철 대망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줄였다라는 건요. 진짜 경제가 불황 중에 불황이라는 소리고 저 정도 불황이라는 건요. 경제 위기를 이미 겪고 있다는 소리예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자산 거품이 꺼지지 않으니까 경제가 더 힘든 거지. 그 자산 거품이 대출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문제는요. 저렇게 먹는 것까지 줄여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로는 연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자 20% 내더라도 쌀은 사야죠. 쌀 안 사고 라면 사겠죠. 근데 문제는 요즘에 라면 값도 올라. 아까 그 지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는 올랐는데 외식비도 줄고 장 보는 것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더 저품질을 더 적게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카드 갚지도 못하는데 일단 빌려가지고 생계비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8명이 갚는다. 연체율이 20%다 라고 한다면요. 금리 20% 받더라도 100만원씩 빌려줘요? 110만원씩 8명이 갚은 거죠. 960만원으로 돌아와요. 10명한테 분명히 100만원씩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손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하고 부실채권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 조만간 은행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83%인데 저신용자들한테는 지금 19%까지 금리를 받고 있다. 최고금리가 20%인데.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게 식비예요. 그래서 엔겔 지수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가난할수록 식비에 쓰는 비중이 높다. 왜? 다른 건 줄일 수 있어도 식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식비도 줄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빌려서 일단 카드 긁고 사고 카드론 받아서 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카드 대출도 안 나온다. 돈도 못 벌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뭘까요? 생계형 범죄.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 이거 생계형 범죄 맞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암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그러니까 암투병 중인 자녀한테 마지막으로 소고기라도 먹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잖아. 마땅한 직업도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또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가다가 7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이것도 고물상에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려고. 이런 식으로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여 건 중에서 생활비 마련이 두 번째다.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가 두 번째다. 우발적 범죄에 이어.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것이다?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생계형 범죄가 2배가량 증가했는데 경제 위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문제는 막 이렇게 몰래 빵 하나 훔치고 근데 점포 주인이 봐주는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생계형 범죄가 재범 나오면서 가정집에 들어가 바나나와 우유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왜?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현금도 훔치고. 이런 식으로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계형 범죄예요. 한번 훔쳐 먹었어요. 얼마나 가요? 결국에는 시스템상으로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와야지 빚도 갚고
음식도 사고 이런 거에 가능한 건데 지금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있는 직원도 줄이고 있고 저기 고용 인원수는 늘어났다는데요. 그거 다 60대 이상에서 늘려야지. 핵심적인 20대 40대 남성들은 다 줄었잖아요. 그것도 몇 개월째 진짜 거의 몇 년째 줄고 있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내수가 안 돌아서. 근데 내수가 안 도는 이유는 부동산에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부채가 다 부동산에 박혀 있어서 그러죠. 근데도 집값을 안 잡으니까 오히려 부양을 하고 있는 부양신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예전에야 뭐 안 되면 노가다로 뛰어야지. 근데 부동산으로 부양해가지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건설업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되면 노가다 뛰어야지 요거 대신하는 말이 안 되면 쿠팡 뛰어야지잖아요. 저런 식으로 생계형 범죄까지 들어간 상황이 왔다. 이거요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오히려 이분은요 징역 받으려고 계속 일했을 수도 있어요. 동종 전과를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일 많다고 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고 근데 생계가 걱정되니까 일부러 범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와도 바로 또 범죄를 저지른다. 물론 보통 그런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수를 해가지고 바로 빵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화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더 지독한 방향. 지금 그런 것들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버블 때문에 일어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혹은 빚을 해결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교도소 수용 인원이라도 늘려가지고 생계형 범죄인 사람들 경기 좋아질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올해는 하는 마통이 벌써 71조를 썼다고 합니다. 거의 70조 7천억인데 언제보다 많다? 세스펑크 난 작년이나 코로나 터졌을 때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하는 마통은 71조를 썼는데 기금 동원했죠. 외평주택기금 동원했죠. 외평기금 쓸 만큼 썼죠. 주택기금 쓸 만큼 썼죠. 그러니까 산재기금 털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런 데서도 털어다 써가지고 모든 기금을 계속 끌어다가 영끌하고 있다. 자 그렇게 저렇게 영끌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냐?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돈이 2조밖에 없으니까 10조 추경한다고 했다가 12조 추경안 편성했는데 3분기에 35조 원의 2차 추경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떴습니다. 왜? 이 12조로 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여태까지는 뭘로 버텼어요? 국가가 돈 쏟아주고 기금 쏟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붕괴를 막으면서 가계부채를 축소할 생각은 안 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만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갔던 건데 언제까지 그 시장이 유지가 될까요? 저게 한계라는 거예요. 자, 가계는 이미 식비를 줄이고 카드론 역대 최대로 많이 받고 연체 엄청나게 늘어났고 생계형 범죄까지 늘어나고 있고 기업 어때요?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터지는 은행권 부실들 대부분 다 기업 부채에서 나오는데 가계부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부가 도와줄 수 있냐? 정부가 돈 없어가지고 한은한테 빌려 기금들 딴 데다가 써야 되는 것들을 꺼내다 쓰니까 막상 그 기금이 돌아가야 될 서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또 다른 용도가 있어서 거기에 쓰여야 될 기금들이 못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도 앞으로 더 무너질 거예요. 왜? 은행이 돈 안 내줍니다. 지금 기업들 부실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근데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폭은 가장 적었다. 지난해랑 비교해봐도 80% 이상 줄어들었다. 왜? 은행이 신규를 안 내주기 때문에. 지금 자본 건전성이 떨어지고 연체율이 떨어지고. 근데 기업들 저렇게 안 빌려줘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또 압박 들어오겠죠. 기업 무너지면은 서민 일자리들 무너진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줘야겠냐?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습니다. 두 마리 토끼가 반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및 건설 경기 부양이랑 경기 회복은요. 건설 경기가 회복돼야지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짓거리는 언론들의 이야기랑은 다르게요. 지금처럼 거품이 쌓였을 때는 부동산 경기 부양은 절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안 좋아요. 1인당 국민 총생산 4만 달러 목표 달성이 2029년에나 달성할 수 있을 것. 그래서 1인당 GDP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괜히 역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GDP 지금 역성장했죠.
물론 명목 GDP랑은 다르다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줄일 수 있겠어요? 가계부채는 늘었는데. 또 장기적으로 어때요? 자, 우리나라 이제 최고입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10%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본도 11.4, 이탈리아 11.9, 스페인, 독일, 태국,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순이다. 10.6%이고 내년엔 9.7%로 최초로 유소년 인구 비율 한 자릿수를 우리나라가 기록할 것입니다. 박수. 역대 최초입니다. 저거 국가 분계징조죠. 왜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하느냐. 저 유소년 인구들이 10년, 20년 뒤에 성인 돼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일할 나이죠. 10년 뒤부터 우리나라는요, 일할 청년이 없어질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경제가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왜 자꾸 대출을 쳐내주고 자빠졌냐? 대출 때문에 문제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언제 터지나요? 진짜 이것도 못 느낄 만큼 둔감한 사람이면, 아니면 집값에 미쳐가지고 경제 망가지든 말든 나만 자유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매국노들 아니면 어떻게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 트리거가 안 터졌다고 경제 위기가 아닌 게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제가 경제 위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